서개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악개미구조대 배진범 강정수입니다. 네, 정수님 지난주 수요일인가 저희가 네. 테슬라 이렇게 4분기 2분기 실적 관련돼서 네. 급하게 올려주셨잖아요. 네네. 술자리까지 마다하시고 네네. 네, 그 결과가 어떤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찾아봤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과연 정수님 예측이 얼마나 잘 맞았고 어떤 부분도 더 주목해야 되는지 그렇죠. 좀 이야기를 좀 나눠. 그것도 봐야 되고 오늘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걸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는 이유는 테슬라가 지금 조정을 조금 맞는 느낌이 좀 보이잖아요. 네. 이것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곧 풀릴 것인지 과연 테슬라의 주가가 어떠한 향방으로 어떠한 모습을 그릴지에 대해서 저희는 주식을 추천하는 그런 방송은 아닙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펀더멘탈에서 그 근거들을 찾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우선 테슬라 주가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하락한 다음에 다시 회복은 됐지만 꽤나 오랫동안 한 달 가까이 하락이 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190달러에 있다가 160달러로 사실은 30달러가 빠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제가 예측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예측했을 때도 수익률의 저점 도달을 했느냐. 그러니까 즉 저는 예측을 하기를 저점을 통과하고 이제 수익률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고 제가 뉴스트리트 리서치를 얘기를 해주면서 15.3%까지 내려갈 것이다. 되게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뉴스트리트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저점이다. 이제부터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할 거다. 여기서 말씀하신 수익률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분모랑 분자가? 이겁니다. 매출 총이익률. 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수익률에서 매출 총이익률과 우리가 영업이익률을 따져야 돼요. 네. 이번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이익률이고요. 매출 총이익률은 제가 또 자세한 설명을 가져왔습니다. 판매량, 판매 가격 즉 전체 매출에다가 직접적인 그 자동차 부분만의 생산 비용을 뺀 거예요. 네. 소위 말하는 매출 빼기 지출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매출 지출인데 이 지출에도 예를 들면 operating expenses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지출에도 예를 들자면 사이버 트럭을 짓기 위해서 공장 설비를 증설한다. 이것도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출은 빼는 거예요. 즉 테슬라가 판매한 차량에 대한 생산 비용 이것이 영업 총이익률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영업 총이익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 죄송해요. 매출 총이익률을 얘기를 하는 거고 언론에서는 영업이익률 가지고 오퍼레이팅 마진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출 총이익률의 저점이 왜 중요하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규모의 효과가 나타나면은 매출이 그러니까 즉 판매 대수가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판매 대수요. 매출이 아니라 판매 대수에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비용이 프로포셔널하게 같이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용은 되게 천천히 올라가고 매출량은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매출량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비용은 천천히 올라간다. 결국 그 갭이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왜냐하면 매출이라는 것은 판매 대수 곱하기 가격이니까요. 판매 가격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요 밑에서 받쳐준다라는 거예요. 받쳐주면은 전체적으로 수익률은 판매 가격이 프라이스 워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예측을 했었냐면 만약에 어닝스 콜에서 테슬라 CFO가 나와가지고 요번에 수익률이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꺾이더라도 우리가 저점을 지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요번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요번에는 심지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실제로 미리 말씀드리면 저점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간접 시인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건 뭐냐면 앞으로 저점이 올 시기가 3, 4분기가 될 수도 있고 4, 4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매출 총이익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불안감이 형성된 거고 이 불안감의 형성이 지금의 주식의 일시적인 조정이 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불안감을 이번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어닝스콜에서 그러니까 굿뉴스와 배드뉴스를 좀 구별을 해서 배드뉴스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굿뉴스를 좀 말씀드리는 형식으로 해서 과연 배드뉴스는 당연하게 주가의 하락을 의미할 수 있는 압력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고 굿뉴스는 상승을 말할 수 있는 압력의 방향성을 얘기한다라면 이것이 버무러진다라면 어떻게 될지는 뭐 최종적으로는 제가 판단하지 않겠지만 이 하락의 압력과 상승의 압력을 맨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드뉴스부터
가기 전에 네. 하나하나 이번에 발표했던 내용을 좀 뜯어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발표했던 내용을 뜯어보면 우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매출 총이익률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프라이스 워가 진행되면 워가 진행된다는 거고 지금 상하이 공장 같은 경우라든지 베를린 공장,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자동차 부분에서 매출 총이익률 보면은 보시죠. 판매량은 지금 훨씬 늘어났어요. 네. 판매량은 뭐 인도대수나 이런 2, 거 3분기 때 1, 4분기에 딜레버리를 기록을 깼으니까요. 근데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3나 모델 Y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의 리전 이게 중국이냐 미국이냐 뭐 유럽이냐에 따라서 다 편차는 판매 가격은 최고로 많이 떨어진 데는 20%가 넘게 떨어졌어요. 대단히 큰 폭으로 이것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판매 가격이요. 판매량이 늘었으니까 생산량도 늘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근데 대당 비용이 얼마만큼 감소했는가? 만약에 대당 비용이 많이 감소했으면 수익률이 이 하락이 멈추고 그 매출 총이익률이 상승을 했을 것이고 지금 매출 총이익률은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건 뭐냐면 판매 가격 하락의 폭에 비해서 대당 비용의 하락의 폭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이 수식에서 이 수식에서 이 두 가지는 되게 연동가 주어진 거예요. 이건 주어진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산수에 가깝네요. 네, 이건 주어진 거고 판매 가격도 회사의 정책에 의해서 20%를 최대 20%를 지금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컨트롤할 수 있고 가장 주요하게 봐야 될 거는 요게 대당 비용이라는 거죠. 대당 비용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고 대당 비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이번에 완벽하게 나타나진 않았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저희가 추론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대당 비용은 앞으로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이것이 더 떨어져야 흔히 말해서 이거를 꺾고서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이 대당 비용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공장이 베를린 기가팩토리하고 텍사스 기가팩토리라는 거고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베를린 공장과 텍사스 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가장 안 좋은 소식은 3, 4분기에 생산량이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어닝스콜에서. 이유는 베를린 기가팩토리하고 텍사스 기가팩토리가 업데이트를 위해서 브레이크를 할 거다. 업데이트를 위해서가 좀 네,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되게 추상적인 말이에요. 무엇을 위한 업데이트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추론은 두 가지로 사실 뒷부분에 있는 굿뉴스, 배드뉴스 있는 걸 가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위해서 업데이트를 하냐 두 가지죠. 하나는 모델 3의 새로운 버전. 모델 3의 새로운 버전 생산을 위해서 모델 Y가 아니라 3의 새로운 버전,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죠. 이거를 위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처럼 언박스드 프로덕션 프로세스, 그러니까 생산 공정의 혁신이 지금 새로운 공장, 멕시코 공장에서는 이루어질 거지만 지금 텍사스 공장이나 베를린 공장에서 그렇게 세팅되지 않았어요. 이걸 완벽하게 그렇게 가져가지 않더라도 언박스드 프로덕션 프로세스로 이러한 세팅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업데이트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업데이트하면 생산력은 효율성은 증가하겠죠. 네. 그럼 대당 비용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아직 이것까지는 해야지 최소한 저점 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점의 시기는 예를 들면 당분간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고 되게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장이 실망이 컸던 거고 그래서 조정이 저는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인 수치로 좀 보죠. 실제로 크로스 마진만 보면은 전체 토탈에서도 보면 이 쿼터에서 19.3에서 18.2로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떨어진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 이건 또 갭을 한 거기 때문에 갭과 넌갭은 뭐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갭은 이제 미국에서 표준 회계 법칙인데요. 훨씬 들어갔다 뺐다 하는 게 되게 복잡하고 저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이제 이 회계학을 두 학기 수업을 들어서 했지만 갭 시험이 제일 어려웠던 시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갭까지 복잡한 것은 없고 갭은 그냥 미국 표준 회계법이고 원래는 처음에는 넌 갭으로 계산을 합니다. 넌 갭으로 계산한 다음에 다시 법에 맞춰져서 갭으로 계산하면은 대단히 많은 복잡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예측했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방송에서 말씀을 했던 거하고 제가 여기다가 예측 있고 오늘 결과를 적었어요. 그리고 1, 4분기를 적었고 그러면 18.8%로 저는 자동차 부분에서 18.8%를 예상을 했었는데 17.5%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그런데 이것이 1, 4분기 때가 18.3%였으니까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는 거죠. 마이너스 4% 정도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이 수치적으로는 볼 때는 0.8% 정도의 차이지만 전적으로는 4%의
감소량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한 부분들 저는 예측을 증가한다고 봤었고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결과를 보여줬었지만 이 부분이 15.4%까지 내려간다는 거였고 네. 근데 그것이 저점일 거라는 저점을 확신시켜주는 경영진들의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메시지도 없었고 그래서 큰 폭은 4% 아닌 것 같은데 계산을 보면. 그래요? 마이너스 제가 이거 엑셀로 돌린 건데요. 네. 이거 빼기 이거 분모를 다시 이거. 네. 얼핏 봐도 아닌데. 그래요? 그럼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하여튼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엑셀을 했는데 긁어오기를 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엑셀 수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 제가 지금 암산으로 한 거라서 틀릴 수도 있어. 네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선 제가 떨어졌다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테슬라가 이건 보여줘요. 그러니까 왜 자기네들이 순이익이 떨어졌는지라고 이렇게 그 근거를 냈어요. 이걸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평균 판매 가격이 당연히 줄어들었죠.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4680에 램프업을 하는데 코스트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미리 말씀드린 4680 배터리의 그 수익률이랑 무슨 그러죠? 그 오류율. 아, 네. 네, 오류율이요? 오류를 줄이는 거. 그 반도체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그 단어. 네. 그 부분이 되게 증가를 해서 수율이라고 그러죠. 수요? 네, 수율이 개선됐어요. 네. 수율이 개선되는데 비용이 들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사이버 트럭을 생산하기 위해서 오퍼레이팅 익스펜시스가 증가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도조라고 하는 슈퍼컴퓨터를 7월 1일부터 만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준비들도 했었고 그래서 AI라든지 그 밖에 그 라지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확률이죠. 이건 악재. 그러니까 악재가 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마이너스 됐던 이유를 설명을 테슬라가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포린 익스체인지니까 환율 부분에서 조금 손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요번에 이윤율이 떨어진 이유라고 테슬라가 마이너스 붙어 있는. 네네네 받쳐 이거고 뭐 올라갔던 부분은 그래도 코스트 포 이게 대당 생산가가 로어해지긴 했다. 로어해지긴 낮췄다. 했는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로 마테리얼 코스트. 그러니까 즉 이번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플러스된 부분은 에너지 비즈니스 부분에서 확실하게 서비스 부분에서 성장을 했다.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퍼레이팅 이 부분 보면은 확실하게 익스펜스가 증가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죠. 1.847에서 2134로 증가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에서는 지난 1년 동안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네. 이건 절대 수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증가율이 1년 사이에 21%나 증가한 거. 네. 이 부분이 확실하게 오퍼레이팅 익스펜시스가 증가했는데 이거는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건 사이버 트럭. 그 다음에 이 AI라든지 슈퍼컴퓨터 부분에서 들어갔다라는 거고 이 AI나 슈퍼컴퓨터는 FSD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들어갔다는 부분에서 이게 사실은 영업을 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인데 이 비용들이 사실은 네. 다 회수 가능한 비용들로 그렇죠. 투자가 있을 가능성이 넥스트 크다. 레벨을 위해서 투자했다는 네. 겁니다. 말씀하셨던 회수 가능한 그런 부분에서 건강한 지출의 증가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지출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예측을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이상하게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이 투자자들의 전문 애널리스트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에너지 부분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네. 항상 제가 이상할 정도로 없고 제가 테슬라에 얘기하면서 항상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확실하게 예상했던 것보다 폭발적으로 저의 예측보만큼 성장하지 못했지만은 1쿼터보다 심지어는 조금 줄었어요. 그러나 결코 작지 않은 그러니까 이것이 밀리언이니까 100만, 1000만, 10억 달러 정도, 10억 달러 정도 매출이 나온 거죠. 그래서 10억 정도 매출이 나왔다는 부분에서 에너지 부분에서는 탄탄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건 테슬라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에너지 스토리지의 기가와트의 분량이에요. 언제부터 성장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여러분? 네. 언제입니까? 2022년 3쿼터, 작년 3쿼터부터 2쿼터에서 3쿼터로 갈 때 본격적으로 성장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쭉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쿼터에 더 왔다가 2쿼터에 좀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 작년 3쿼터나 4쿼터에 비해서도 이번에 2쿼터는 대단히 크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이 빨간 막대 그래프 여러분 보시면 확실하게 작년 3쿼터부터 에너지 부분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고,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 부분에서의 성장률이 자동차 부분에서의 성장률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다 테슬라에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좀 가리시고 계시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프리 캐시 플로우가 요번에 한 10억 달러 생겼다는 거예요. 100만, 1000만, 10억. 예, 맞네요. 10억 달러 정도가 생겼고 지금 테슬라에서는 캐시를 갖고 있는 누적된 캐시가 230억 달러 정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캐시 또는 이퀴발런트니까 예를 들면은 뭐 코인도 얘기하는 거겠죠. 코인도 얘기한 뭐 도저 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코인까지도 얘기한 비트코인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캐시나 캐시에 상응하는 즉각적으로 캐시화할 수 있는 인베스트먼트, 즉 즉각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인베스트먼트가 해가지고 230억 정도의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이게 되게 많은 겁니다. 충분히 테슬라가 투자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투자 여력이 있다. 즉 부채를 지지 않고서도 은행에 지금 은행 이자율이 되게 높은데도 높죠. 은행 이자율이 높은데 은행의 부채를 지지 않고서도 계속해서 공장을 확장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다는 부분에서는 대단히 좋은 신호라고 저는 이건 읽었습니다. 읽었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4680 좋은 소식을 벌써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4680 배터리의 수율이 좋아졌다. 뭐냐? 이 4680에서의 이 노타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노타블 프로그레스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일드 임프루먼트, 일드가 아마 이게 수율일 거예요. 워낙 그 반도체랑 똑같이 잘못 만들어져서 폐기하는 배터리가 많은데 그런 폐기율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완성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4680이 생산성이 좋아졌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너바다하고 텍사스에 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텍사스에 있는 이 배터리 공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는 잘못 적은 것 같아요. 80에다가 25번. 자, 또 하나는 사이버 트럭. 이 부분이 논쟁이에요. 이번에 조정이 오는 거에도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이번에 발표할 때도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뭘 얘기 안 했냐면 시기를 얘기 안 했고 가격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가격을 얘기했다라면은 당장 현실화될 거라고 보죠.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 벌써부터 저 가격이면 살만하다, 저 가격이면 너무 비싸다 이런 논쟁이 나오면서 당장 손에 잡을 수 있는 어떠한 그 제품으로 느낄 텐데 가격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 실망의 요소로서 작용을 한 거거든요. 약간 티저죠. 비용에 대한 것들은 좀 나왔는데 네네. 프로젝션이 안 됐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지연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빠르면 올해 그러니까 3쿼터에서 생산을 하고 본격적인 생산은 4쿼터에 할 거라고 왔는데 지금 볼 때 올해 안에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올해 안에 나온다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램프업이라든지 매스 프로덕션은 2024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에 대한 구체적인 생산 플랜과 생산 계획과 가격을 얘기하지 않았던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일으켰던 부분이고 이것이 가격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보시면 좋은 얼마나 상하이 공장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의 자동차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은 상하이 75만 대나 생산되고 있는 거고 네. 이번에 베를린 37만 5천 대 생산되는데 베를린 공장도 확정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100만 대 생산하는 걸로 공장을 지금보다 딱 2배 더 크게, 그러니까 100% 더 키우는 걸로.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풀로 지금 여기서 생산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텍사스 공장도 25만 대밖에 생산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즉 베를린 공장과 텍사스 공장이 아직까지 규모의 경제를 완전하게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사이버 트럭은 여러분들 툴링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으로 한번 세팅해보는 거예요. 어셈블리 라인을. 어셈블리 라인에서 이번에 얼마 전에 이 주가가 올랐던 것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1호가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가가 그날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생산 라인에서 생산됐다. 그래서 이걸 툴링이라고 지금 툴링 단계에 있는 거고 아직까지 이 세미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 프로덕션 하고 있다라는 걸 솔직하게 다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넥스트 젠 플랫폼 이것이 얘기했던 언박스드 프로덕션 프로세스죠. 이것도 아직까지 인 디벨롭먼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흔히 말해서 충만하게 가득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스콜에서 얘기는 했던 거죠. 저는 이건 PDF 발표로 그냥 나온 거를 제가 보고 분석을 한 거고 어닝스콜도 제가 새벽에 아침에 들어봤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영어를 100%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들린 건 아니고 또 몇 가지 이제 기사들이나 이런 것도 요약해서 어닝스콜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확실하게 언어적으로 표현했어요. 3쿼터에서 프로덕션이 줄어들 거다. 물론 이렇게 해서 재고가 정리될 수도 있어요.
재고가 정리가 될 수가 있는 이슈도 있는데 로어 프로덕션을 하는 이유는 베를린 공장과 텍사스 공장이 브레이크를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위해서. 그래서 글로벌 업그레이드 팩토리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업데이트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라는 단어를 썼네요. 그래서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베를린 공장과 텍사스 공장이 조금의 브레이크를 가질 거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건 뭐냐면 3,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거잖아요.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가격의 프라이스 원은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암시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가장 크게 실망했던 부분이 이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실망했던 부분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은 이 로어 프로덕션 그리고 사이버 트럭의 구체적인 플랜이 안 나왔던 거. 이 두 가지가 시장의 실망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바꿔 말하면 글로벌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대당 비용이 줄어들 거고 이제 더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그 지점을 시장이 충분히 반영했을 때가 바닥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3, 4분기가 되게 안 좋은 시기일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3, 4분기에서도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들은 있어요. 그 부분이 맨 마지막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수익률 저점 통과를 못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제가 예측 비디오에서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률 저점 통과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저점을 통과했다 보면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이 투자자가 수익률 저점 지점을 맞히기는 힘들 거고 충분히 시장이 반영했는지 안 반영했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된대요. 저는 이렇게 폭락 같은 게 나올 때 사실은 시장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센티멘탈하게 반응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뉴스를 보고 저희가 또 서계국에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서계국에서 전달해주면서 이거를 지금 저점을 통과할 거를 우리가 추론해줄 수 있는 뉴스들이 무엇인지는 서계국을 계속해서 그래서 구독하셔야 되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혹시 지금 생각나시는 뭐 그런 시그널들이 있을까요?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수익률 저점을 저는 그거는 우선 베를린 공장과 그 텍사스 공장의 세팅이 끝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끝났다. 업그레이드 끝났더니 여기에서 생산량들이 증가하더라. 25만 대 나오는 텍사스 공장에서 35만 대, 40만 대가 나오더라. 37만 5천 대가 나오는 37만 대 정도 양 나오는 베를린 공장에서 50만 대를 돌파하더라. 이게 사실은 생산의 저점을 통과했던 규모의 경제 효과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텍사스 공장과 베를린 공장의 생산량의 증가만 보더라도 수익률 저점 통과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다 많은 걸 의미하네요. 재고를 털었다는 의미도 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가보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요소를 말씀을 드렸었고 긍정적인 요소는 뭐냐? 첫 번째 긍정 요소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건 테슬라가 일부러 흘리고 있어요. 이런 사진들을 일부러 흘리고 있는데 이게 모델 3의 새로운 페이스리프트입니다. 그래서 모델 3의 페이스리프트가 거의 임박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필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아마 업그레이드가 긍정적으로 사고하시는 분들은 베를린 공장과 테슬라 공장의 업그레이드는 모델 3의 뭐 이걸 위해서다. 지나 업그레이드. 근데 이제 모르죠. 또 텍사스 공장은 또 모델 Y만 만들고 있어서 모델 3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유추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찍혔던 곳이 미국에서도 찍혔지만 중국에서도 찍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장에서는 분명하게 모델 3의 새로운 페이스리프트, 왜냐하면 자꾸 모델의 다양성 이런 부분 하면서 모델이 좀 지겹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처음으로 페이스리프트를 하는 모델 3에 대한 기대감들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되게 긍정적으로는 요소로 작용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얘기했던 저희가 분석했던 테슬라 인사이드입니다. 테슬라 인사이드, 즉 수평적으로 확대하는 것. 테슬라 인사이드 하면은 NACS, 즉 충전기 시스템을 포드도 받아들이고 GM도 받아들이고 지금 볼보도 받아들이고 메르세데스 받아들이고 최근에 또 소식 나온 거 일본의 닛산도 받아들이기로 했죠. 이런 식으로 테슬라의 도구를 가져다 쓰는 것. 그래서 테슬라의 물건을 쓰는 것, 인텔의 칩을 인사이드에 했던 것처럼 테슬라 인사이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어닝스 콜에서 이걸 직접 얘기했어요. 메이저 아우토메이커와 얼리지만 얼리 토크를 하고 있는데 뭐냐? FSD를 가서 쓰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FSD도 다른 소프트웨어도 팔 수 있다. 가져갈 수 있다. 뭐 혼다라든지 이런 데서도 가져갈 수도 있고 수즈키에서도 가져갈 수도 있다. 저는 일본 차를 생각을 했거든요. 일본 차들은 아직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부분에 되게 뒤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새롭게 지로에서 시작해서 개발하기보다는 테슬라의 것을 갖다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 댓글 보시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간결합되지 않는데 FSD가 그렇게 쉽게 도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으시죠. 당연하죠. 그러면 당연하게 지금 FSD는 하드웨어 지금 3에서 나오는 거고 지금 테슬라가 하드웨어 4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하드웨어도 하드웨어 3가 있고 버전 3가 있고 버전 4가 있는데 버전 4로 가지 않으면 FSD 업그레이드를 못 가요. 네. 즉 왜 이것이 왜 어렵냐면 얼리 토크냐면 하드웨어 4, 즉 테슬라가 지금 미래형으로 가져가고 있는 하드웨어 4의 스펙을 맞춰줘야 됩니다. 네. 이 메이저 오토메이커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빵빵 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은 포드에서 우리 NACS 쓸래라고 했더니 GM이 그 다음 주에 우리도 쓸래. 메르세데스 벤츠도 우리도 쓸래. 뭐 볼보도 쓸래. 이렇게 발표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이 실제로 3, 4분기 때에 그래서 어느 어디다라고 확실하게 나오는 거는 오래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다 이 메이저 오토메이커를 어디로 예측을 할까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포드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포드로 예측하고 있는데 포드에서 3, 4분기 내에 실제로 우리가 FSD를 쓰겠다라고 발표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웨어 스펙을 즉 하드웨어 4죠. 하드웨어 버전 4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기존에 생산했던 것을 바꾸든지 아니면 앞으로 생산될 거를 하드웨어 4로 바꾸든지 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바꿔야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셈블리 라인을 플랫폼을 바꿔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 근데 이건 진짜 만약에 그 결정을 한다면 포드가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한다는 거고 포드의 CEO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유연성이 높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렇게 되면 정말 대형 테슬라 인사이드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 테슬라 주가는 제 생각에는 정말 급등할 수밖에 없는 대단히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포드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은데 시장에서? 그렇죠. 포드에 대해서도 좋게 보겠지만 근데 종속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포드 같은 경우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이 자율주행하는 것을 서비스를 중단했거든요. 그러니까 GM은 크루즈라는 서비스로 계속하고 있는데 포드가 자율주행 사업을 철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자력으로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포드가 FSD를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큰 사건으로 남겨져 있는 기대되는 좋은 소식인 겁니다. 이 소식이 나오는 순간 테슬라의 주가는 크게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해봤다는 얘기니까. 네. 오토메이커랑. 네. 그러면 다른 데도 될 거라는 거고요. 네. 또 다른 좋은 소식은 이거는 FSD를 갖고 있는 미국에 있는 테슬라 소유주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3쿼터에 한해서 만약에 테슬라의 새 차로 바꾸면 구형 FSD.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하드웨어 3에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 4가 되어 있는 모델 3나 모델 Y를 샀을 경우에 FSD를 15,000달러나 하는 FSD를 트랜스퍼러블하게 해서 트랜스퍼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FSD를 새로 사야 되는 거거든요. 하드웨어 4에 있는.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 3는 마찬가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 어떤 아이폰이라든지 스마트폰에서는 특정 하드웨어 이상으로는 어떤 소프트웨어 OS가 버전이 업그레이드도 안 되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하드웨어 3가 있고 지금 새로운 건 하드웨어 4인데 하드웨어 4부터는 FSD가 더 빠르게 업데이트 더 빠르게 아니라 더 높은 사양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데 하드웨어 3는 업데이트 수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것이 3단계든 4단계든 셀프 드라이빙의 레벨업이 되는 것을 못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사람들은 요번에 바꿔라. 특히 가격도 할인 많이 했는데 그래서 흔히 말하는 중고차로 내몰고 새 차에서 갈아타는 것을 요번에 미국에서 많이 좀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건 뭐냐면 미국에서 3, 4분기 때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신호죠. 과거 차에 있었던 FSD는 계속 거기서 종속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코 레벨 3 자율주행으로 못 갑니다. 그러면 진짜 바꿀 생각이 있으면 지금 바꾸라는 걸 강력하게 그럼요. 주는 거예요. 너도 자율주행 쓰고 싶으면 북미에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시장에 대단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도조 컴퓨터 이름도 도조라고 진 거 도조 코인 만들더니 슈퍼컴퓨터 이름이 도조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약 100억 달러 정도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슈퍼컴퓨터를 짓는데 슈퍼컴퓨터는 완성이 내년 10월이에요. 근데 완성되면 그때부터 쓰는 것이 아니라 올해 7월부터 이거를 만들기 시작하고 스타트를 갖다 올해 7월부터 해서 점점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혀가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완성됐을 때 이것이 GPU 대체 효과가 몇 개냐면 30만 개예요. 30만 개의 GPU라는 건 직접 만드는 것이 아까 하나당 대당 4만 달러라고 했잖아요. 네. 아이고,
계산이 지금 빨리 암산으로 안 되는데 4만 달러 30년대에 있으면 우선은 120억 달러가 넘을 거예요. 근데 얘네는 100억 달러 투자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슈퍼컴퓨터를 만든다는 거. 이건 거꾸로 또 무슨 의미냐? FSD의 업데이트. FSD가 흔히 말하는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슈퍼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 4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받쳐줘야 될 수 있는데, 요번에 또 중국 매체하고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원래 매년 올해 내로 셀프 드라이빙 레벨 4나 5 간다고 얘기하는 건 매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번에도 중국 매체랑 하면서 4나 5 간다라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머스크가 레벨 4하고 5가 뭔 뜻인지 모르고 있다. 뭐 이런 농담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조금 너무 뻥카가 좀 심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을 보면은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제가 요번에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도표 중에서 가장 또 인상 깊게 본 도표가 이겁니다. FSD를 쓰면 여러분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테슬라 중앙 서버에다가 북미만 지금 FSD가 되죠. 언제부터 데이터가 급증합니까? 올해 3월부터입니다. 올해 3월부터 완만하게 리니어로 올라가다가 꺾이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데이터의 양이 급증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고, 테슬라도 이것을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데이터 네트워크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FSD가, 지금도 여러분들 FSD 타시는 분들은 성능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급증한다라는 거는 지금에서 빠른 속도로 좋아진다는 거고, 이건 하드웨어 4의 영향도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울기를 계속 유지해 준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FSD가 정말 셀프 드라이빙카 레벨 3 정도의 수준을 미국 북미 지역에서 보여주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썼던 영어 표현이 중요해요. 레벨 4나 5에서 뭐라 그러냐면 feature ready라는 단어를 썼어요. feature ready? 네, feature ready. 그러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는 피처가 준비됐고 레디 됐다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왜 이것이 FSD가 본격적으로 셀프 드라이빙카 레벨 3나 4로 못 가냐면, 미국의 그 안전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건 레벨 3라고. 네. 이건 되게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네. 레벨 3라고? 네, 레벨 3라고 받으려면. 근데 레벨 3부터가 문제가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벨 3가 되려면 미국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레벨 3부터는 생산자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테슬라가 원팡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제도적 변화까지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 일론 머스크는 feature ready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준비가 되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당장 그것이 내일 당장 FSD가 업데이트 됐더니 레벨 3로 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FS3는 저는 3쿼터에는 나올 거라고 보지 않아요. 정말 빠르면 4쿼터, 아니면 내년 정도에 2024년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은 제가 이제 좋은 소식들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조정기를 저는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왜? 수익률 저하의 최저점을 찍지 못했고, 그리고 3, 4분기 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로어, 그러니까 Q3 프로덕션이라고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즉 3, 4분기 때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 왜? 베를린과 텍사스 공장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브레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이버 트럭이 나올 시점과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이 실망감들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맞세울 소식은 정리를 하면은 뭐 모델 3의 페이스리프트가 나온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FSD를 교체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FSD가 교체되고 나서 교체를 떠나서 FSD가 당장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능성들로 슈퍼컴퓨터들이 본격적으로 제작에 들어갔다는 것, 여기에는 테슬라 칩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리고 올해 3월부터 관련된 데이터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FSD가 성능 향상의 업그레이드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좋은 소식들이 뭐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사이버 트럭에 대한 것들도 좀 있으면 당분간 또 뭐 업그레이드가 좋은 소식이 나오겠죠. 이러면서 테슬라 주식이 좀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네. 딱 하나만 봐야 된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딱 하나만,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관점에서 보는 건 수익률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가를 올리는 건 무조건 수익률 부분만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기대감이 있죠. 네, 왜냐면 이거는
기초 데이터를 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또 공개도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사이버 트럭이 아닐까라고 싶어요. 이번에 사이버 트럭인 거고 FSD는 3, 4분기 내에 업데이트 소식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말씀. 그냥 약간 이거 정말 먼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먼 미래라고 하면 또 이제 불만을 가질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일 수는 있지만 이건 2023년에는 좀 이루어지기 어렵다. 네. 왜냐하면 피처 레디하고 오서리티 관청에서 허가받는 건 여러분 또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허가받지 않으면 배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늦어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요. 아무리 FSD가 지금 빠르게 발전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의 소식을 오래 기다리기보다는 그건 내년 정도로 기다리는 게 맞고 올해는 사이버 트럭을 보고 모델 3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장이 멕시코 공장 말고 추가적으로 인도나 프랑스 등 기가팩토리 새로운 공장 짓는 소식이 들릴 겁니다. 이런 것들도 되게 호재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수님 말씀 딱 한마디로 저한테 요약하려고 하면은 대당 비용이 낮춰줄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하면은 투자 시점이라고 딱 느껴지네요. 네네네. 그 전에 많이 저점으로 찍으면 또 뭐 매입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고요. 네. 하워드 막스도 그런 말 하거든요. 주식 언제 사야 되냐고. 좋은 주식이 폭락할 때. 제가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네네. 저희는 뭐 사라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방송은 아니니까요. 저는 펀더멘탈 그런 부분에서 이 정도로 하면 실적 정리가 좀 되실까요? 되세요? 너무 많이 얘기했나요? 근데 뭘 봐야 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 대당 비용에 대해서 되게 주목할 것 같고. 이제 말씀해주셨던 베를린이랑 텍사스 공장이 언제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는지 사실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 추적하는 인터넷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거기 막 CCTV를 막 해는 사람들이 드론도 띄워요. 그러니까 그거 트래킹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뭘 주목해 주신지 확실히 말씀 주신 것 같고 개미 투자자가 저점 찍는 건 너무 어려운 거니까 완전한 저점을 찍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저희도 저점을 찍지는 못할 거고 찍지도 않을 거고요. 근데 다만 이런 흐름들 지금 네거티브한 뉴스들과 포지티브한 뉴스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를 좀 적절하게 정리해 보시면서 투자 시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테슬라에 대한 또 다른 신호가 나오면 그때 또 빠르게 찾아뵙는 걸로. 그러면 다음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